해시태그 10분 유튜브 나레이션. 해시태그 제목 버려질까 두려워 착해진 사람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친절합니다. 부탁을 잘 들어줍니다. 싫은 소리를 잘 못합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면 먼저 도와줍니다. 자기 일이 바쁜데도 남의 일을 대신해줍니다. 누군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 착한 사람이야. 배려심이 많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언제나 남을 도와주는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나는 맨날 남만 챙겼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나는 이용만 당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은 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숨겨진 심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착한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착함이 같은 종류의 착함은 아닙니다. 어떤 착함은 자유에서 나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도와줍니다.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베풀고 싶어서 베풉니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선함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착함이 있습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거절하면 죄책감이 듭니다. 싫다고 말하면 관계가 끝날 것 같습니다. 상대가 실망할까 두렵습니다. 사실은 하기 싫은데 계속 들어줍니다. 이것은 선함이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불안정합니다. 부모는 자주 다투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른들은 늘 지쳐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일찍 철이 듭니다. 엄마는 말합니다. 엄마 힘든 거 안 보이니? 너라도 착해야지. 동생 좀 챙겨라. 아이는 배웁니다. 어른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을, 부담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착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한 적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의 인생 공식이 됩니다. 그 공식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는 착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도움이 되어야 인정받는다. 나는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버려지지 않는다. 이 공식을 배운 아이는 자신의 욕구를 숨기기 시작합니다. 배고파도 참습니다. 서운해도 참습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싫어도 웃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회사에서도 비슷합니다. 동료가 부탁합니다. 도와줍니다.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주말에 쉬고 싶지만 행사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야근이 생깁니다. 또 남습니다. 겉으로 보면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금씩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피로, 억울함, 서운함, 분노.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현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종종 이상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겉으로는 친절합니다. 속으로는 힘들어합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결국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랍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화를 내지? 항상 괜찮다고 했잖아. 하지만 사실은 수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남을 돕는 이유가 단순히 이타심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순간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 존재감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것이 강해질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사랑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무의식에서는 이런 거래가 일어납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나를 인정해줘. 나를 좋아해줘. 하지만 상대방은 그 계약을 모릅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타인의 시선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타인이 좋아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언제나 타인의 욕구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 자기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착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 착해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합니다. 참습니다. 양보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역할이 아니라 존재로 사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줘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착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랑받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돌볼 수 있습니다. 상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사랑합니다. 이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버려질까 두려워 착해진 사람은 이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늘 타인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마지막에 놓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다. 항상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다. 모두를 만족시키지 않아도 괜찮다. 너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버려지지 않기 위해 착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마음속에는 이런 어린아이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웃고 버려질까 두려워 참아왔던 어린아이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